출근 첫날 넘어져 다친 신입 바로 해고됐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황당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입사한 지 딱 사흘째 되는 날 출근하다가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진 2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졌는데요. 그런데 회사는 치료를 걱정해 주기는커녕 다음날 카카오톡 두 줄로 해고 통보를 날려버렸거든요.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부당 해고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아침 28살 김민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오전 8시 50분 회사 현관 계단을 막 오르던 그 순간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뚝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발목 인대가 파열된 거였죠. 민수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1층 사무실로 기어들어갔고 인사팀장은 병원부터 가보라며 택시비 3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정형외과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최소 6주 깁스, 8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2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시용기간 중 업무 수행 불가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3일치 급여는 입금 예정입니다. 단 두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민수 씨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세요? 무려 6개월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한 끝에 얻은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부모님께 빌려서 마련해야 했고 그 빚도 갚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흘 만에 모든 게 무너진 거죠. 민수 씨가 내용 증명을 보내며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회사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용기간 중 장기 결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신문장에서는 입사 3일간의 근무태도 평가서까지 제출했는데 거기엔 업무 이해도 낮음, 적응 속도 느림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사 사흘 만에 내린 평가가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도 부당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용기간이라는 건 흔히 수습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회사가 신입사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는 기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습 중에는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또 하나, 출근 도장을 찍기 전에 회사 건물 안에서 다쳤다면 이건 업무상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합니다. 먼저 민수 씨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사고가 난 곳은 명백히 회사 건물 1층 현관 계단이었습니다. 출근 도장을 찍기 전이었을 뿐 회사 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거죠. 게다가 민수 씨는 복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줬거나 부분 재택근무나 서무 업무 배정 같은 대안을 검토해 줬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회사는 단 한 가지 선택지만 골랐습니다. 해고. 심지어 나중에 제출한 근무태도 평가서는 사흘 만에 작성한 것으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낸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민수 씨는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 측 논리도 들어볼게요.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근 도장을 찍기 전 사고인이 엄밀히 말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시용기간이란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인데 2달 동안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건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근무태도 평가도 엄연히 인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다, 민수 씨가 옳다, 혹은 회사의 판단이 합리적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뒤에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손을 들어줬을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부당해고. 민수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판결의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장소가 회사 건물 안계단인 이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출근 도장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 안에 있는 회사 시설에서 생긴 사고라는 거죠. 둘째, 시용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시용기간 중이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해 왔거든요. 단순히 2달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셋째, 민수 씨는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회사는 어떠한 대안도 모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신의성실 원칙, 쉽게 말해 서로 믿고 성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넷째, 사흘 만에 작성된 근무태도 평가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민수 씨를 원래 자리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 850만 원을 지급하라고요. 8개월간의 싸움 끝에 민수 씨는 이겼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수습이나 시용기간 중이라도 여러분은 부당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니까 그냥 잘릴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두 번째, 회사 건물 안 또는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다쳤다면 반드시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출근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고를 통보받으면 즉시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어요. 네 번째, 모든 소통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두세요. 민수 씨처럼 해고 통보 문자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판례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